물리량 보존의 법칙이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자,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물체들이 서로 이 힘을 주고 받아서 충돌하고 나면 서로 운동이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 얼만큼 변할 것인가. 운동이 변한 다음에 뭐 정해진 게 있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 소리나 열로 발생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충돌 후에는 서로의 어떤 운동 에너지로 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양은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충돌한 다음에 과연 어떤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것인가 계산이 안 됩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는 정도는 정해진 게 없어요. 물체의 재질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경우가 너무 복잡해서 물체가 충돌하기 전과 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을까?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충돌한 후의 모습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을까? 충돌하는 동안에 서로 이제 힘을 주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운동량 충전량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목표는 그건데 페이지 60쪽에 보면은 자, 우리 이제 그래프에 관한 얘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 시간 안 한 것 같으니까. 자, 우리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번 시간에. 자, 이건 운동량 배웠죠.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은 P라고 한번 적어보자. 운동량을 P라고 적고 2번. 자,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어떻게 적을 거냐면 델타 P로 한번 약자로 적어보자. 그렇죠? 정확하게는 MV-MVO 이건 이게 처음의 운동량, 나중에 운동량. 가능하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안쪽에 넣어줘라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이고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부른다. 자, 힘은 충격력 또는 힘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또는 물리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 힘의 정의는 원래 1초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 1초 동안의 운동량이 3변했다. 그럼 힘이 3뉴턴이다. 뭐 이런 얘기죠. 원래 이게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게 편합니다. 자, 이거는 충격량, 그렇죠? 량, 역과 량 이렇게. 이걸 뭐 월급으로 친다, 용돈으로 친다면 몇 달 동안 받았냐. 그래서 전체 받은 양이다. 좀 다르죠, 의미가. 역과 량은 좀 구분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4번과 5번. 여기 배우면은 이 단어는 재밌어요, 이게. 알고 보면은.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 여태까지 계속 이제 힘들만 많이 배웠는데 시간이 뭐 얼마나 중요한가? 뭐 중요합니다, 그놈이. 그래서 힘의 크기를 구할 때에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물체 질량과 충돌 전후의 속도 요걸 알게 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질량 2kg인 물체에다가 내가 실로 이제 힘을 줘가지고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힘을 줘가지고 움직였다. 그랬더니 이 물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운동량이 4kg/s에서 자, 3초 동안에 쭉 일정하게 증가해서요. 10이 되었다. 10. 그러면 3초 동안에 6이 변했죠. 6이라는 운동량이 3초 동안 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2뉴턴의 힘을 받았다.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뭐 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크다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작아지겠지, 힘이. 그렇죠? 그래서 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이렇게 시간이 길어져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울기가 작아지죠. 힘의 크기는 작아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요걸 좀 배울 겁니다. 자, 한번 잘 따라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 우리 학생들이 일단 이 딱딱한 물체를 많이 배우겠지만 실제로 공이라든지 골프공이라든지 그렇죠. 아주 그냥 이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은 힘을 받으면 모양이 조금은 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려줄까요?
자, 요거 이제 그림에 생략돼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요거. 만약에 공을 이제 농구공이나 배구공이나 뭐 이런 공들을 바닥에다가 세게 그냥 뻑 집어 던졌다고 쳐볼게. 바닥에다가. 그러면 공이 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공이 조금 모양이 이제 변할 수가 있고 모양이 좀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일부러 좀 이렇게 많이 변할 수도 있고 다시 이러면 이제 대칭되게 이제 다시 이제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시간 t 동안에 힘의 크기 보자. 이 공의 모양이 조금 변했다면 얘가 바닥을 치는 힘을 미는 만큼 바닥도 힘을 주겠죠. 아무튼 자기가 받는 힘의 크기가 작다. 모양이 많이 바뀌었다면은 뭐 힘도 클 것이다. 모양이 많이 변하면 더 클 것이다. 그렇죠? 모양이 다시 이제 힘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더 튀어나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 보게 되면은 힘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모양이 많이 변할 때까지 많이 힘을 받다가 뭐 적게 받다가 반복이 되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힘의 크기. 힘이 시간에 따라서 받는 힘이 요런 형태로 바뀝니다. 요렇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게 대칭돼서 튀어나가니까 요런 그래프랑 아마 요렇게 비슷하지 않겠냐.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면적이죠. FT 그래프에서의 면적. 자, 물리에서 곱하기는 거의 대부분 원래 적분시키는 건데 요거 무조건 나온다고 수학처럼 이게 곱해주면 안 돼요. 항상 곱하기는 면적을 구하는 건데 요 면적이 뭐냐? 요 충격량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이 면적의 크기를 충격량이라고 부르고 요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이 면적의 크기가 일정할 때, 우리 두 가지 그래프에 한번 표시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좀 단단한 바닥에 떨어질 때, 하나는 단단한 바닥에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그려볼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접시를 M을 떨어뜨려요. 이런 걸. 자, 그러면은 지구가 이 물체를 mg라는 힘으로 잡아당길 것이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속도도 똑같고 똑같죠. 그러면은 이 물체에 주어진 mg 곱하기 t만큼의 이게 이제 힘 F 곱하기 T죠. 요만큼의 충격량을 주고 그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이 물체는 부대찌개를 하는 속도가 똑같아. 자, 이게 봐. mg라는 힘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줬어. 여기. 그렇죠? 같은 시간도 같아.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을 것이다. 당연히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되죠. 자, 떨어진 다음에 속도가 부딪혀가지고 0이 될 때 튀어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접시도 튀어나올 때가 있어. 땅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자 그냥 쭉 해서 속도가 어느 순간 0이 딱 되는 순간 그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속도가 나중에 0이 될 때까지 그럼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도 같고 충돌하는 게도 0이 될 때까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당연히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건 뭐가 되냐면은 충격량도 당연히 같아지게 됩니다. A와 B의 경우. 그래서 A는 어떤 경우냐면은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자, B는 같은 높이에서 이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방석을 깔아놓은 경우에요. 방석을.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려면 쑥 밀고 들어가겠지. 물렁물렁하니까 얘는. 단단한 건 순식간에 안 들어가잖아. 바닥. 그러니까 순식간에 탁 하고 0이 되는데 얘는 쑥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바닥이 0이 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물렁물렁하니까. 물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단단하다, 물렁물렁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충돌 시간이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돌 시간이. 다시 접촉 시간, 충돌 시간이 길다라고 표현하는데 시간에 관한 얘기 볼게요. 단단한 바닥이랑 이렇게 이제 물렁물렁하다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충돌 시간이 긴 여기 B의 경우가 좀 길다 그러면은 얘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될 거냐. 자, 보자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데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이 충격량 그래프에서 충격량이 워낙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이 충격량을 평균값 대충 이제 한 중간 정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힘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적게 받을 때도 있는데 이거를 평균적인 힘, 평균 충격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평균.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그냥 평균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면적만큼 요만큼을 여기다 쓸어서 내리면
요 남는 걸 여기다 쓸어서 내리는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만든 힘. 그렇죠. 힘이 계속 바뀌니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평균적인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평균적인 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프. 이거 누가 더 클 거냐 당연히 A가 크게 되는데 이걸 그래프로 한번 보자. 그래프로. 자, A의 경우에는 시간이 짧어. 그래서 시간이 짧은 동안에 운동량의 배달량이 이만큼 생겼다. 이게 단단한 바닥이다 이런 얘기죠. 힘의 크기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자, 근데 물렁물렁한 데에는 속도가 여기 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힘을 받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 한 2배 정도 길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힘이 좀 작아져요. 하지만 면적은 같죠. 면적은. 그래서 아래쪽의 면적이 아래쪽의 밑면이 넓어지려면 위쪽 면적은 높을 수는 없어. 그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면적을 가지면서 밑변이 더 넓기 위해서는 높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힘의 크기가 대충 A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힘의 크기가 한 요 정도 중간 아이고 너무 높게 됐다. 이 정도 평균적인 충격력이라면은 B와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충격력이 그거보다는 좀 작아지게 되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시간이 2배가 되면 평균 충격력은 2분의 1로 감소가 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이 접시가 이제 부딪히는 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충돌이 이루어지는 게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만에 속도가 0이 돼요. 단단한 물체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접시가 받는 힘이 계속 변해.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쭉 변하다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쳐보자. 올라가다가 힘이 쭉 짧은 시간 동안 올라가다가 여기 되면 못 견디겠어. 깨져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 힘보다도 좀 작아지니까 안 깨질 수도 있죠. 그렇죠. 깨진다면은 어떨 때 깨지는 거냐면은 힘을 많이 받을 때 힘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이 이루어질 때 쉽게 말해서 단단한 것끼리 부딪힐 때 깨지기가 쉽습니다. 얘네들이 단단한 것들은 충돌 시간이 몹시 짧거든. 그래서 1kg에 만약에 우리 나무공 1kg의 나무공이 있다. 이런들 딱 부딪히면 거의 깨지는 경우는 드문데 1kg의 뭐 이렇게 유리공이라든지 딱딱한 유리공들은 조금 더 깨지기가 쉬워요. 단단할수록. 그래서 단단하다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안 깨질 것 같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놔두고서 망치로 때리면 뻑 부서집니다. 근데 손 같은 거, 뭐 나무 같은 거는 안 포개주고 딱 튀어나온다든지 물컹거리면서 뭐 나온다든지 좀 덜 깨지죠. 얘네들이. 아무튼 이제 이런 원리에 가서 배웠는데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더라도 자 접촉 시간 그 힘을 받는 동안에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받는 평균적인 힘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유도 선수, 뭐 운동 선수들이 보호대 같은 게 하고 있는 거는 발 뒤꿈치 뼈에다가 뭐 늑골, 갈비뼈 뼈 딱 맞으면 금방 부러져. 이 사람들은 올림픽 나간 사람들은 무기예요. 걸어다니는 무기. 우리가 이 국가대표 싸우니까 되게 못 싸우는 것 같지?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태권도나 유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딱 해가지고 딱 만나면은 아마 한 방에 갈걸 이거. 그냥 온몸에다 빈틈이야 그냥. 걔들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고 딱 눈치를 보는데 우리는 모르잖아 이걸. 그래서 한번 TV 보니까 별로 지들끼리 못하던데 까불지 마. 딱 걔가 돌려차기 한 방이면 그냥 간다 이거. 내 생각엔 그냥 기절이다 기절. 그냥. 그리고 권투 선수들 막 있잖아 보니까 서로 치고 못하는 것 같잖아.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 먹고 한 대 딱 때리면 스트레이트가 때리는 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막 훅으로 때리는 건 같은 이 강도래. 얘들이 스트레이트로 톡톡톡 치잖아 이렇게. 그치? 톡톡 친 다음에 그 머리가 뒤로 갔다 오거든. 그럴 때 이걸 스트레이트로 뻑 때리면은 이거 그냥 걔네도 막 휘청휘청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몸 날아갈 걸. 그냥 이렇게 몸의 간성 때문에 그냥 분리가 돼버릴 걸. 일어나지도 못하고 개거품 물면서 그래서 다칠까봐 권투에다가 이거 장갑에다가 솜을 집어넣죠. 이 뼈와 뼈가 부딪히면 그냥 아작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때리면 다 골절이야 여기. 이걸로 그냥 딱 때리면 골절이야.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일반인한테 싸우게 되면은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정한 게 아니야. 그만큼 위험한 사람들이야. 운동 좀 했지? 태권도 4단? 그 정도 살인미수야. 건들지 마. 뭐 유도 7단?
무섭게. 몇 단? 합계도 8단. 몇 단? 합해서 12단. 일반인 건들지 마세요. 무서워요. 호신술로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내가 추천하는 그 호신술은 어른들은 지금 하지 말고, 워낙 세상 이상한 놈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호신술로 제일 좋은 게 유도가 괜찮은 것 같아. 그 일본 그 무술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호신술로는 좋아. 태권도는 싸움용이야. 태권도는 가만히 있어도 맞을래? 그 때리는 용이고, 유도는 날 건드려? 그럼 잡고서 그냥 집어 던지는 거지. 얘는 그 내가 볼 때는 호신용으로는 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어떤 일이 생겨서 쓰러지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쓰러져? 빡 쓰러져. 우리 딸이 그래가지고 골절이 됐어. 말에서 놀다가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서 쓰러져. 이게 빡 떨어졌는데 이거 골절이 됐어. 뼈가. 유도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은 운동량, 바닥에 닿기 전에 운동량이 있어. 이 운동량을 속도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충격량을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굴러. 이렇게. 낙법이라고 부릅니다. 낙법. 그래서 접촉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힘의 크기를 적게 받아서 덜 다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장구라든지 어떤 충돌하는 순간에 이렇게 만약에 주먹이 왔다고 쳐봐. 가만히 먹는 것보다 뒤로 가면서, 물론 피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맞을 때 뒤로 물러가면 이 주먹의 운동량이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같은 운동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뭐 힘이 좀 줄어들게 되고 덜 아프다는 얘기지 내가. 그렇죠. 투수가 던지는 공이 얼마나 빠른데 이 속도계로 보면은 140km/h하고 150.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차로 200으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야구공보다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 내 차가 보일까? 200으로 가면? 근데 이 새벽에는 차들이 별로 없거든. 경부고속도로에 200까지 막 쫙 밟어. 쫙 속도계 측정가 나올 때까지. 또 브레이크를 또 밟으면 또 차가 쭉쭉 속도가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 우리나라 차가 너무 우리나라 옛날 차는 그랜저 그때 탔었거든. 10년 전에 200을 타고 나니까 차 엔진이 거덜거려가지고 너덜내서 팔아버렸어. 못하겠어. 차가 200대니까 불안해. 핸들이 막 차선이 갑자기 막 좁아져. 핸들이 흔들리면서 200 되고 나니까 다음날 차가 엔진 오일을 갈아도 엔진이 덜덜덜덜덜 마트에 간 것 같아. 그 차 사는 사람은 참 미안하다 내가. 아무튼 팔아버렸어. 그 다음에 차가 BMW였는데 240으로 달려도 멀쩡해. 엔진 소리가 괜찮은데? 260으로 딱 누나 그래서 자면 안 돼. 큰일 나. 운전하다 졸면 큰일 나는 거야. 260으로 가도 다음날 멀쩡해. 엔진 탁 키면 와 괜찮아. 근데 또 사고 나는 바람에 얘도 이제 바꾸고, 지금 차는 아직 사고 한 번 나긴 났는데 큰 사고는 안 났어. 200으로 달려도 다음날 멀쩡해. 요즘 국산차 좋아졌다. 야 요즘 옛날에는 왜 그랬냐? 그 10몇 년 전에 우리 국산차는 약간 엔진 상태가 안 좋았거든. 요즘에는 200으로 달리고 나서, 그때는 겁이 없었어. 젊을 때는 200으로 밟고 나도 다음날 또 밟고 막 그래. 지금은 200 되잖아. 속도계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차는 괜찮아. 기술력이 좋아져서. 근데 내가 담이 작아져서 담이. 지금 한 210 정도 되잖아. 안 되겠다. 오래 살아야지. 나는 괜찮은데 차 갑자기 튀어나오고 박아버리거든. 큰일 나거든. 그 또래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이 담이 작아져서 내가 못 따라서 그렇지, 옛날 차보다 국산차가, 그리고 국내에 있는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차, 현대 기아 전기차가 세계에서 일본 차도 전기차가 저는 좋았거든. 하이브리드 차까지. 테슬라와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대요. 나서 깜짝 놀랐어.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아이오닉 6라고 있거든. 그거 지금 내 차 팔고 그거 타고 싶은데 와이프가 반대하네. 그거 타지 말고 수소차가 나왔대.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차를 타라고. 수소차는 이제 수소를 넣고 거기에 산소 결합하면 물이 나오거든. 완전 무공해야 이 차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수소차를 타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오냐, 어느 정도 이게 한번, 내 차는 경유차를 한번 안 주면 800km 정도 가거든.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을 해요. 이 차로 거의 1000km 가까이 나와. 연비가 좋아지면. 표준 연비가 13.4인데
60을 집어넣잖아. 그럼 800 정도 나와. 근데 실제로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연비가 18까지 나와. 18. 1리터에 18. 그 60리터 해봐. 1000이 넘어요. 얘가 거의 1000 가까이 돼. 그래서 실제로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 서울에서. 아들이 저거 부산에 대학교를 다니거든. 서울에서. 우리 집에 원래 서울에 있어. 왕복했는데 끝에서 불안해가지고 한 번 더 넣었지. 와 이거 국산차 연비 좋다. 깜짝 놀랐어. 와 이 BMW 520D 이건 연비가 아니야. 이거는 18 나와. 18 고속도로에서 쫙 갔다 오는데 깜짝 놀랐어. 어떨 때는 서로 내려오는데 19 나와. 19 연비가. 와 이렇게 좋은 차가 있어 세상에. 그런데 수소차를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소차 한 개 나왔는데 넥소라는 차가 있대. 넥소. 그게 한 번 수소를 다 충전하면 600km 정도를 간대. 나는 원래 서울도 가깝고 왕복을 해서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불안하거든. 그래서 아직 못 사고 있어요. 지원금이 43%래. 차 가격이 7,500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 차, 조그만한 차가. 7,500. G80 제네시스 값이야. 미쳤어 가격이. 근데 43% 정부 지원금을 준대. 그럼 개뿔? 그럼 4,000에 팔든가. 그거 43% 받으면 4,200 정도 되거든.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원금 떨어지기 전에 빨리 사야지. 그래서 아무튼 수소차가 나왔습니다. 국내 드디어. 10년 전에만 해도 수소차는 꿈의 차다. 만들 수가 없다 우리 기술력으로 그랬는데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수소차를 국내에. 그런데 탈 수가 없어. 수소 충전소가 없어.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지 수소를 타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못 타는 거야. 충전소만 동네별로 하나씩만 생기면 난 수소차로 탑니다. 얘들아 엄청나다. 수소차는 연비도 좋고 엄청난 괜찮은 차예요. 무음의 차야 그 차는. 그리고 첨단 장비가 다 들어있어. 수소로 차를 갈 정도의 기술력이면 그 차에는 웬만한 첨단 장비가 다 붙어있다고 보면 돼요. 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내비게이션에 내가 목적지를 딱 적어놓잖아. 그럼 이놈이 내가 그럼 지가 알아가지고 차들 사이에 사고 안 나게 차선 바꿔서 움직여가지고 가가지고 그 앞에 주차를 딱 해요. 얘 차가 이게. 인간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차야. 단지 인간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차예요 이게. 그래서 와 나 이게 여기도 깜짝 놀랐어. 근데 나도 내 차도 자율주행이 되거든. 근데 실제로는 자율주행을 써먹을 수가 없어. 내 차는 자율주행을 하는데 다른 차 갑자기 끼어들어와. 그럼 얘가 그냥 끼익 하고 멈추고 그냥 몰라. 차 그냥 엉망이 된다. 아니 그냥 갑자기 짐 다 막 올리고 막 방향제 막 날아다니고 막 엄청나다 이게. 그래서 아직은 자율주행차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힘들어. 운행하기가. 나 같은 경우는 잘 끼지도 않아. 냅둬 그냥 쳐놓고서 천천히 가면 가고 앞차 쓰면 쓰고 가면 따라가고 냅둬 그냥. 그럼 지가 가. 근데 잘 가다가 앞에 꽉 끼면은 갑자기 부끄부끄하게 밟거든 차가 이게. 그거 인식을 못해 이 차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운전하는 게.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물체가 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런 힘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충격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충격력. 어디 갔니? 충격력. 충격량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더라도 충돌 시간이 길어진다면 충격력은 작아진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투수의 공을 잡는 포수. 얘기하다 샜네. 얘가 한 140, 150으로 날라와 이 공이. 되게 아파요 이거. 그래서 딱 맞으면. 근데 포수 미트라 그러거든.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잡습니다. 접촉 시간을 늘려서 덜 아프려고. 자 높이뛰기 선수들이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달려가가지고 멀리뛰기 선수 있잖아. 달려가지고 멀리뛰기 도움닫기 멀리뛰기.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알아요? 12m인가 그래. 와 인간이 상상을 한번 해봐. 여기서 12m 대단한. 와 이거는 이게 달려가는 속도도 중요하고 점프력도 중요해. 높이 뛰어야지만 채공 시간 하늘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든. 높이 뛰어야지만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이 어려운 높이까지 뜁니다. 이렇게 1m 높게 이렇게 이 정도 높이
속도가 이러고 그런데 앞으로 가는 속도에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해지면 엄청나거든 이 속도가. 그래서 모래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대부분 어떻게 해요? 미끄러지지 이렇게 모래로. 그렇지 미끄러지죠. 쭉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시간을 늘리려고. 안 그러면 도관이 나가니까 도관이 여기 무릎. 그래서 이게 쭉 무릎을 굽히면서 엉덩이까지 미끄러집니다. 물론 자기가 발했던데 안쪽으로 엉덩이가 닿으면 뒤로 깎이니까 미끄러지면서 또 기술적으로 미끄러져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난 쟤들은 왜 내려올 때마다 다 애들이 미끄러지나 쓰러지나 했는데 보니까 충격력을 줄이려고 이게. 어차피 내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데 시간 어떤 식으로든 그 힘이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뭐 궁뎅이까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뭐 선수 한 번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아 이런 게 다 이유가 있구나. 공사장에 보면 얘들아 공사장에 보면은 저번에 현대건설에서 현대 아이파크인가? 우리 학생들 알고 있어요? 한번 이 겨울에 무리하게 층을 높이다가 이 시멘트가 양생 굳는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20 몇 층이 그냥 아파트가 탁 무너지면서 흘러내렸습니다. 23명 정도가 매몰이 돼버리고 아무튼 일이 난 적이 있었는데 1년 있다가 그 일이 또 생겼어요 현대에서.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아주 곤란한데 이 좀 사람 생명을 조금 좀 주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참 거시기 합니다 이게 건설할 때. 자 그런데 공사장에 가면은 가끔 돌멩이나 볼트 너트 혹시 떨어진다고 쳐보자 사람들. 근데 물론 다 그물로 해놓는데 혹시 그물을 뚫고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 맞으면 되게 아파요. 찢어지거나 상처나거나. 그럴 때 안전모를 쓰지 안전모. 그쵸? 안전모가 어떤 작용하면 안쪽에 스프링 고무줄 탄력이 있는 고무줄 같은 거 안에 이렇게 보호가 돼 있고 이중으로 돼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떨어지면은 쑥 들어갔다가 뒤에 튕겨 나가겠죠. 물론 얘도 충격을 받긴 받습니다 안에. 하지만 그냥 딱 받는 것보다는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덜 다치게 해주는 이런 구조죠. 우리 학생들이 저 자전거 탈 때 항상 이거 법으로 자전거 탈 때 요거 헬멧이라고 부르나? 보호 헬멧? 보호대 이런 거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원래 법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타는데 워낙 무시하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안 잡아서 그렇지 원래 법에 걸립니다. 오토바이 타거나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쓰면 원래 걸려요. 원래는. 근데 너무 그냥 다니니까 안 해서 그렇지. 나 그거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은 헬멧은 꼭 썼으면 좋겠어. 다른 거는 뭐 그냥 수술하면 되는데 머리는 손상되면 이게 평생 갈 수가 있거든. 내가 알고 있는 한 이 아프리카에서 장교이던 애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돈 아낀다고 자전거 타고서 밤길에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인 거야. 치고서 도망가서 차가. CCTV도 없어 그 동네는. 그러니까 그냥 걔가 도망가니까 얘는 몰라. 사경을 헤매다가 딱 일어났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애가 기억을 하나도 못해. 그리고 말을 잘 못해. 되게 똑똑한 애였거든.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걔는 학사석 이 자격증까지 있고 똑똑한 애였는데 한 달 만에 애가 바보가 됐어.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뇌가 손상되니까 이게 위험하더라고. 그러니까 돈 아낀다고 헬멧을 안 쓰고 다녀서 그래. 헬멧을 쓰면 머리는 잘 안 다치거든. 다른 거는 다 되는데 머리는 사람의 뇌신경은 한번 손상받으면 재생이 안 돼요. 사람의 신경이라는 게.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뼈는 이게 어떻게 되는데 신경은 아직 생물학 기술로는 이 신경을 재생을 못 시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신경이 모여 있는 게 뇌하고 척수거든. 뇌하고 척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람은 멀쩡히 살 수 있어요 원래. 어떤 수술을 통해서든 장기 이식을 통해서든. 하지만 신경이 망가지는 경우에는 이건 뭐 이식도 안 되고 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튼 헬멧을 써야 돼요. 자 여기에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서 충돌하는 순간에 자기가 스티로폼이 깨지면서 우그러들면서 이렇게 시간이 늘려주기 때문에 충격력을 줄여드리는 거고. 딱딱한 자동차들 부딪히면 위험하겠죠. 자동차 범퍼라고 하는 것의 안쪽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띈 걸 붙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쪽에 스티로폼 들어있어. 스티로폼. 그래서 스티로폼이 쑥 들어가면서 이제 차가 적은 힘을 받으니까 그 차 안에 있는 큰 힘을 받으면 사람이 가속도가 커지거든. 관성 때문에 막 뚫고 나가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적은 힘을 받으면 속도 변화,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뭐 이 안전벨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커요. 옛날에 무쏘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내가 볼 때 되게 싫어하는 차 중에 하나거든. 자동차 범퍼 앞에다가 법적으로 만든 차는 원래 이런 차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 무쏘라는 차야. 그 당시 되게 비쌌어. 그런데 사람들이 범퍼가 있어 이게. 법으로 만든 범퍼가. 여기에다가 쇳덩어리를 앞에 빼가지고 이런 쇳덩어리를 항상 붙이고 다녀. 무쏘들 90%. 이거 붙이는데 200인가 300이래. 이 쇳덩어리를 여기다 붙이고 다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차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범퍼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는데 쇳덩어리를 해놨잖아. 이렇게 몸체에다가 붙여 용접을 시켜놨잖아. 이게 부딪히면은 이거는 스티로폼이 아니니까 시간이 줄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편이나 자기도 큰 힘을 받게 돼 있어. 범퍼 기스 나지 말라고 이거 붙인 건데 범퍼는 원래 망가지라고 붙여놓은 거야. 사람 보호를 위해서. 범퍼를 아끼면 안 돼요.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통법에 우리 이 자동차에 보면은 앞에 헤드라이트 알지? 헤드라이트는 원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는 유리로 안 만듭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유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깨지게 되면은 경도가 높아. 플라스틱보다 사람 몸으로 뚫고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유리가 날카로워서. 근데 플라스틱은 깨지면서 얇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 사람한테 손상을 덜 주. 혹시 사람이 부딪혔을 때.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우선 조심해야 돼. 차들 밤중에 특히 어두운 색 있는 사람들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은 백미러 보고 뒤에 보고 막 밝은 불빛 보고 막 하다가 갑자기 검은 도로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가면 순간적으로 안 보여 이게. 거기를 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는 게 되게 많아. 운전할 때는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앞으로 다 보기 때문에 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초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고서 어느 정도 가면 우회전이니까 대충 보고서 딱 하는데 안 그런 사람 많아. 내비 보고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게 내비 보고 앞에 보고 내비 보고 앞에 이렇게. 내비 보는 순간에 검은 거 나오면 못 봐. 우리 이 초보는 그냥 받아버려. 이걸 일부러 받는 게 절대 아니야. 안 보여. 밤중에 까만 옷은 안 보여요. 한 군데 하얀 건 하고 다녀야 돼. 마스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가방에 요즘에 불빛 밤중에 되면 약간 야광처럼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일부러 필요한 겁니다.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내가 운전해보니까 한번 실권한 적도 있어. 술 취한 취객 같은데 나는 저거 신호를 보고서 신호가 아직 초록색이네? 가려고 딱 하는데 시커먼 게 갑자기 도로가 시커매. 고속도로를 새로 깔아놨어. 고속도로 아니고 일반 도로인데 아직 차선도 안 걸어놨어. 시커먼. 거기 시커먼색 옷이 나가는데 보이질 않아. 그래서 끼 섰는데 이 아저씨가 딱 보더니 나를 씩 웃더라고. 열받아가지고 내려가서 팰 뻔했어. 씨. 아니 저거 횡단보도도 아닌데 한 20m만 가면 있긴 있거든? 초록색 불이야. 내가 차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막 가는데 상상도 못한 곳에서 시커먼색 도로 위에 시커먼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래냐. 와, 그래서 내가 빨리 발견해가지고 한 4, 5m 정도의 스릴 썼는데 내가 한 0.1초만 늦게 봤으면 받았다. 이게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또 그것도 배울 거예요. 아무튼 자, 여러 가지 보자. 우리 뽁뽁이라고 하는 뽁뽁이 택배 받을 때 막 그 에어탭이라고 하는 건데 애들이 자꾸 뽁뽁이라고 그러대.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60쪽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 충돌하는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미칩니다. 충격량이 일정하다면 충격력은 충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페이지 60쪽이에요. 60쪽에 2번입니다. 2번. 충격력은 충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달걀 A, B를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녹아서 각각 딱딱한 접시와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요. 충격량도 같습니다. 충돌 시간이 다릅니다. 물렁물렁한 방석에서는 이게 계란이 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힘의 최대값은 당연히 A가 시간이 짧을 때가 더 크게 표시가 되죠. 결론은 충돌 시간이 짧은 A는 큰 힘을 받아 깨지기가 쉽습니다. 충돌 시간이 긴 B는 작은 힘을 받아서 깨지기는 보다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3번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볼게요.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이나 물체가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자, 거기 안전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에어캡이라고 하는 건데, 요걸 사람들이 뽁뽁이로 해야지. 그다음 권티에 들어있는 손뭉치라든지, 그 다음에 포수가 투수공을 받을 때 글러브를 포수 미트를 뒤로 빼면서 받는 행위라든지, 에어백, 자동차 범퍼, 낙법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충돌 시간을 늘려서, 접촉 시간을 늘려서 그 힘의 크기를 좀 줄여서 덜 다치도록 하는 거. 안전장치라는 관계 있죠. 그래서 이 에어백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에어백 요즘 차 괜찮더만. 차만 딱 사고가 나니까 사방에서 에어백이 푹 터져가지고 와 씨. 그 냄새 맡아봤나? 에어백 터질 때 나오는 냄새? 이산화질소인가 그거? 와, 그 냄새 암모니아 냄새 비슷하고 찌린내 같기도 하고 차에 냄새가 푹 차가지고 그냥 가루가 팍. 그랬더니 야, 나는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차 고속도로에서 이미 차 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차들이 있나 봐. 삐뻐삐뻐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차를 막 끌고 있어. 내 차를 지가 허락도 안 받고. 나 이거 보험사에서 왔어요. 아, 지금 고속도로에 치워야 되는데 이거를. 아, 야, 보험사에서 불렀으니까 냅두라고. 아, 지금 빨리 치워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 놈들이야. 절대 하면 안 된다. 치운 다음에 돈 달라 그래.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아는 공업사를 끌고 가려 그래. 보험사에서 오면 딱 무료로 끓여주거든. 이렇게 5분 10분 있으면 금방 나타나 걔네도. 그런데 이게 와가지고 그때 차 고쳤는데 차가 좀 약간 이상해. 그 다음부터 차가 200 달리면은 뭐 휘청휘청 돼 이게. 그러니까 휠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거든. 밸런스랑 다 봐도 변함이 없어. 애초에 이게 이상하게 해놨어. 이 부속을 1000만 원씩 바꾸면서 대충 해놓은 것 같아 이놈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볼까 이제? 자, 요거 봅시다. 그래서 충격량이 일정하다, 그렇죠? 그러면 F 곱하기 T 중에서 시간이 길면 충격력은 더 작아진다. 여기까지 좀 배워봤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이제 우리? 자, 페이지 넘어옵니다. 이쪽에 자, 페이지 54쪽 피세요. 54쪽 5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가장 중요하죠. 자, 어때? 부스 잘 했어? 부스 잘 했어? 부스 잘 운영했어? 그래서 상 받았어? 그거 나중에 좋은 거다.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이 발굴하는 거. 옛날에 어떤 학생이 가장 간단한 도구로 이 과학 발명품 그 전시회에서 대상 받은 적이 있었는데, 물방울 돋보기 알아요? 종이 딱딱한 필름 비닐 종이 같은 거에다가 구멍 뻥 뚫어가지고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려. 똥 이렇게. 그 물방울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딱 되거든. 이렇게. 그거 갖다가 보고 싶었다 딱 되면은 확대돼 보여. 그 물방울 하나로. 이걸로 대상 받았어. 너무나 간단한 도구도. 그래서 그거 보고서 엄청나게 놀랐어. 와, 사람이 아무리 렌즈를 잘 깎아도 이게 깎기 어렵거든 이놈이. 근데 물 자체는 자체 물의 응집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가 알아가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됩니다 이놈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와, 어린 학생이 그 당시에 걔가 몇 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나? 와, 그래서 어떻게 학생이 이런 거를 생각을 했지? 이걸로? 걔는 4학년 때 이제 물방울의 응집력을 배웠나 봐. 화학 원을 배워야 되거든 이게. 대단한 학생이 많았어. 그래서 내 느낌에 지금은 너무 일반화됐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파란만장했다. 사람들이 와, 천재다 얘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지금. 계속 그것만 만들고 있으려나 집에서? 물방울만 이러고? 좀 다른 거 하지 않을까 지금은. 자, 그러면 요 번째 오늘 가장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배울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제목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어저께 술을 먹는데 사람들이 3만 원씩 모아가지고 조개찜에다가 막 여러 개 먹었어. 막 되게 잘 먹었어. 몸이 이제 막 몸이 술로 차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돈을 모으자.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 M1인 질량이 V1의 속도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이 운동량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곱해주면 되죠. M1 곱하기 V1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런데 M2인 녀석, 이 질량은 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녀석이 이제 V2라는 속력으로 좀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랬더니만 빠른 속도로 가던 뒤에가 얘가 순간적으로 부딪힙니다. 얘 운동량은 M2V2예요. 자,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그려볼게. 꽝! 그래가지고 꽝! 일부러 두 개 떨어뜨려서 이제 M1의 물체와 M2의 물체가 자, 나를 봐야 돼. 여기 나를 봐야 돼. 얘가 얘한테 얘들아 이거는 A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A가 B한테 힘을 주지요. 그 다음에 힘은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자, B도 A한테 힘을 줍니다. 이들은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같다. 쌍으로 생겨집니다. 물체가 충돌할 때는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는 거예요. 같은 크기의 힘을. 그리고 접촉 시간도 같아집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무거운 차와 질량이 큰 차와 질량이 작은 차가 만나서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아서 질량이 큰 같은 힘을 받아서 F는 ma 질량이 크면 가속도는 작아집니다. 버스와 티코가 부딪히면 버스는 속도가 조금밖에 안 변해요. 티코는 갑자기 속도가 변해. 가속도가 커지면서. 누가 먼저 다칠까요? 관성 때문에 가속도가 큰 애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죽거나 그 안전벨트를 해도 숨이 콱 막히거나 늑골 다 나가요. 너무 빠르면. 이 에어백도 웬만한 속도를 견디는 거지 빡 터지면은 가가지고 뚫고서 그냥 이 핸들에다가 머리를 쳐박게 돼 있어. 이게 팍 하면. 그래서 큰 차와 작은 차가 부딪히면 반드시 누가 죽는다. 예, 무조건 작은 차가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으면 다 좋은데 죽을 때 큰 차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속도가 잘 변하지 않아서 이 안전벨트랑 에어백이 다 막아주거든. 근데 속도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 관광버스와 자동차가 부딪히면은 자동차가 99% 사망을 합니다. 얘들이 정면 충돌하면.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충돌을 하냐면 트럭이나 버스는 자체가 높아. 그래서 자동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앞에가 팍 관성 때문에 팍 하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간대. 이렇게 차가. 그러면서 차가 들어가 순간적으로 목이 팍. 그래서 큰 차랑 부딪히면 위험합니다. 난 그래서 큰 차가 너무 좋아. 그래서 웬만하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데 내가 타야 될 때는 천천히 다녀요. 천천히.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가끔 미친 척하고 새벽에 차 없을 때 한 200으로 한번 달리는 거지. 이런 도시에 절대 그렇게 안 달려. 천천히 다녀. 그래서 조그만 차들보다 더 느리게 가. 그 모닝이나 이런 차들이 계속 막 빵빵대. 죄송합니다. 천천히 가. 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는 괜찮은데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싫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누구를 친다든지 나 그런 거 너무 싫어요. 피해를 주는 게. 자, 그런데 충돌하는 순간에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받았으니까 자, 얘가 받은 충격량을 뭐 B라고 IB, 얘가 받은 충격량은 I 뭐 A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이 충격량의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인데 얘는 플러스가 됩니다. 빨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움직이는 쪽으로 힘을 받아서 얘는 움직이는 반대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값이 마이너스 부호와 힘에도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M1인 물체가 M2인 물체 얘가 V2에 다시 속도가 좀 이제 빨라졌어. 원래보다. 얘는 속도가 느렸다고 쳐보자. V1에 다시 나중 속도 다시 V1인데 나중 속도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 자, 각각 이 물체들이 받은 충격량을 계산 한번 해봅시다. A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냐? IA. 그렇죠. 원래 뭐는 마이너스죠. 얘는 나중에 운동량 여기 M1 V1 다시 마이너스 M1 V1 빼주면 되겠죠. 그치?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주면 당연히 부호는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요 놈은. 자, B. 자, B가 받은 거는 나중에 받은 충격 나중에 운동량 M2 V2 다시 마이너스 M2 V2 큰 거에다가 작은 거 빼주면 어떻게 큰 거에다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자, 요 놈을 우리 그냥 계산상 더해보자. 왼쪽은 얼마가 되냐면은 반드시 0이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지.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 빼준 부가 마이너스가 나오는데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돼요. 이 두 개 더해주면 0이 돼버립니다. 그럼 얘는 M1 V1 다시 마이너스 M1 V1 더하기 M2 V2 다시 마이너스
M2V2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항시켜 볼까요? 이러면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은 M1V1 더하기 M2V2는 M1V1 다시 더하기 M2V2의 다시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야.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운동량의 합. 그다음에 이건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에요. 운동량의 합.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해. 이거 나중에 운동량 M1V1 다시 M2V2 다시 이렇게 각각 물체 운동량은 변해요. 그런데 운동량을 변하게 한 충격량은 서로 같은 양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얘는 운동량이 그만큼 감소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돈을 모아서 술을 먹었다 그랬죠. 이제 햄버거 먹어보자. 햄버거. 내가 이제 10,000원을 들고 가고 있어. 10,000원 이렇게. 10,000원을 들고서 기분 좋다. 햄버거 먹으러 가자. 또 얘가 5,000원을 들고 가고 있어. 선생님 어디 가세요? 나 햄버거 먹으러 간다. 저도요. 너 뭐 먹을 건데? 싸이버거요. 그래? 싸이버거 얼마인데? 6,900원이요. 너 얼마 있어? 5,000원. 부족하잖아. 그래서 고민 중에 뭐 고민해. 돈이 없는데 못 먹는 거지. 내가 빌려줄게. 알았어요. 얼마 빌려줘? 야 그냥 3,000원 빌려줄게. 3,000원. 그럼 내 돈은 3,000원 감소하겠지 이게. 그렇지? 그러면 가진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되겠지? 7,000원 되겠지. 그렇지? 하지만 내가 감소한 만큼 증가시켰기 때문에 3,000만큼 주게 되면 얘는 3,000 증가합니다. 얼마가 돼요? 8,000원? 이거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충돌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의 합에서 얘가 감소된 만큼 증가하니까 반드시 충돌한 후에도 운동량의 합은 변함이 없다. 하나가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운동량이 감소하니까 항상 똑같아 이게. 운동의 3법칙. 이 물체가 충돌할 때 뭐 에너지 따지지 마. 충돌할 때는 운동의 3법칙. A가 B한테 주는 힘과 B가 A한테 주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충격량이 같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물렁물렁하든 딱딱하든. 그치? 그래서 운동량으로 물체 충돌 전과 후의 속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이 운동량의 합 보존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목을 잘못 붙였잖아?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쵸? 왜 그랬을까? 1번 물리학자는 원래 국어적인 능력이 제로다 이 사람들은. 자 2번 이거는 우주에 있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모든 운동량을 더하면 0이라는 뜻일 것이다. 3번 알 수 없다. 4번 죽고 싶다. 5번 지구 멸망할 것 같다. 이 중에 답이 있다. 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몇 번인 것 같아요? 5번. 몇 번인 것 같아요? 예씨. 원래 물리학자들은 국어적인 능력이 제로다. 2번 우주가 처음 출발하기 전에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빅뱅에 의해서 모든 별과 우주, 행성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모든 운동량을 더하면 0이라는 뜻일 것이다. 3번 알 수 없다. 4번 죽고 싶다. 5번 답이 없다. 이씨 몇 번일 것 같아? 3번. 이렇게 답이 못 찾는 경우는 또 몇 번인 것 같아? 1번? 아니야 2번. 2번이지 당연히. 우리 통합과 꼭 배우세요. 뱅뱅이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서 배워봅시다. 물리학자들이 원래 좀 약간 국어 딱 딸린다. 1번. 아씨 앞에 대놓고 이러면 곤란한데. 5번은 왜 답이 없는 걸 왜 물어보겠어? 답이 없는 거. 6번은 기타 등등. 자, 이거 이노회 썰어가지고 200만원을 팔 학생들이구만. 이게 내가 보니까 이노회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상상 안 해봤어? 이너 안 해봤지? 이너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내 상상도야 이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물속에서 아가미도 없이 숨을 쉴까? 그래서 잡히면 나는 이건 좀 먹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썰어가지고 고래회 같은 경우는 한 개 한 20만 원 하니까 얘도 한 20만 원 딱. 자, 100그릇만 나오면 이거는 논한다. 그냥 한 마리 딱 잡히는 순간 2천만 원 그냥 회를 쳐. 고래 이노회 먹어보고 싶지 않아?
안 팔리겠는데. 고래회 먹어보고 싶지 않아? 고래회? 너희는 뭐 이게 취향이 이상해 애들이. 어? 고래 맛있대. 고래 먹으면 피맛 그 나오고 맛있어. 난 근데 내 입맛에 안 맞더라. 나는 싼 걸 먹어가지고 이게 돌고래를 줬나 봐 이것들이. 고래가 원래 향료고래나 그다음에 뭐 그런 고래가 있거든. 큰 거 이렇게 뭐 무슨 고래더라? 큰 거 있는데 비단고래. 그거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근데 불양식장이나 이런데 고래가 가다가 원래 깊은 물 속에 사는 애들인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양식장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대. 거의 대부분 뜯고 지나가. 워낙 크니까. 근데 이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곳에 아니면 고래가 지나가는 길목이 아닌 곳에 물고기 잡으려고 해놨는데 우리나라 한번 잡힌 적이 있어. 바다에서. 그런데 이 아저씨가 고래가 잡힌 줄 모르고 당연히 며칠 있다가 이제 뭐 꽃게나 이런 게 참 잡혀 있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안 딸려와. 이 그물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래서 2.5톤짜리 비단고래가 잡혔는데 죽은 지 한 3, 4일 정도 지났대. 부패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이제 물속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걸 경계 붙인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일부러 잡은 게 아니야. 일부러 잡은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썩고 있는 그 사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팔아야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은 지 3일 됐던 고래가 2.5톤짜리가 2억 5천에 팔렸어요. 그러면 숙성 기간이 돼가지고 그것도 먹을만한가 봐. 그래가지고 한 접시에 20만 원, 30만 원 팔리는데 조그맣게 얇게 썰어가지고 쫙 한 10점 넣어주고. 그래서 와 누가 낙찰 받았는지 떼돈 벌었겠다. 그 횟집에서 샀으면. 그만큼 고래가 희귀해요 요즘에. 그런데 사람들이 고래고기는 많이 찾는데 고래가 안 잡히니까 돌고래지 돌고래. 돌고래를 잡아가지고 고래고기라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맛 되게 없어. 이상해 맛이. 달아요? 아니 피만 나. 고기에서 피만. 내가 볼 때 그냥 소고기가 훨씬 나. 육회가. 그거 먹지 마. 비싼 거 먹어야 돼. 고래고기는 진짜 고래 전문점에 가가지고 비싼 거 먹어야지. 이렇게 막 2억짜리 3억짜리 경매 받아다가 진짜 맛있는 거 주는 거지. 싼 데 가서 이거 먹으면은 그 돌고래다. 돌고래는 맛이 없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세 가지 경우 볼게요. 1번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두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 일부는 소리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반드시 얘 운동량이 변합니다. 얘가 받은 충격량만큼 항상 같아요. 한 가지가 증가한 만큼 반드시 하나만큼 그만큼 감소하게 돼 있는데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항상 같습니다. 이런 법칙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어떤 경우 성립이 되냐? 자 볼게요 이제. 자 이거 충돌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충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질량 2kg의 물체가 5m/s로 가고 있어요. 이놈이 3kg의 물체가 2m/s로 가고 있습니다. 꽝 부딪혔어요. 1차원 충돌이라고 그래요. 땅땅. 옆으로 비켜나가는 게 아니라 땅 해가지고 같이 일직선으로 가는 이런 충돌. 그 다음에 2kg의 물체가 얼마의 속도가 됐냐? 이놈이 2m/s가 됐습니다. 이놈이. 자 그러면은 3kg의 물체는 과연 얼마의 속도가 되겠는가? 그렇죠? 우리는 과감하게 뭘 한다? 운동량을 더해버립니다. 이 운동량 얼마다? 2, 6, 10. 이 운동량은 6. 더하면 얼마가 돼요? 16이겠죠. 16. 그치? 이 운동량의 합은 변함이 없다. 각각의 운동량은 변해. 그치? 얘는 얼마가 됐어요? 2, 4가 됐다. 얘는 얼마가 되겠어? 12가 될 것이다. 그치?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이 3이니까 속도는 얼마가 된다? 4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얘는 4m/s인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두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하나의 운동량의 변화를 알게 되면 다른 녀석의 운동량의 변화는 저절로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 보자. 10에서 4까지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10을 빼면 마이너스 6이 됐겠죠. 그러면 얘는 6에서 12까지 낮은 것 전부 빼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반드시 플러스 6이 됩니다. 물체가 충돌하는 순간에 갖는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같아요. 얘네들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이게 물리법칙입니다. 자 이런 걸 충돌이라고 부른다. 자 2번 볼까요? 2번. 그러면 두 개가 가다가 하나로 붙여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걸 융합, 퓨전,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융합. 융합은 여러 개가 하나로 더해지는 경우예요. 자 2kg의 물체가 예를 들어서 한 얼마로 간다고 쳐보자. 한 15m/s? 15m/s로 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
3kg 물체가 있는데 철썩 달라붙은 거야. 그냥 정지라고 쳐볼까요? 정지. 자, 근데 붙어가지고 2kg과 마찰력이 없는 곳에 3kg인 곳에 동시에 움직입니다. 속도 V로. 그럼 얼마가 되겠는가? 운동량 더해보자. 그냥 쉬워. 이거 더해주면 30. 얘는 운동량이 얼마예요? 0이지요. 더하면 30입니다. 이해되니 이거? 그렇죠. 얘는 총질량. 움직이는 녀석에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총질량 5 곱하기 V. V는 얼마가 되겠어요? 6m/s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융합이라고 부릅니다. 3번. 자, 분열도 있습니다. 분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고 싫어하는 물고기도 있는데 물고기에 관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물고기?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물고기 좋아해요? 회 떠먹기 좋은 물고기. 뭐가 좋아요? 회 안 좋아하나? 인어? 인어 공주? 인어 왕자? 어? 방어. 아, 얘 또 지금 가을이 또 방어철인 거 알고 있네. 나 방어 나 싫어해 진짜. 방어 너무 싫어해. 사각사각거리고 무슨 새가 이상해. 내가 좋아하는 거 우럭이야, 우럭. 그 다음에 참돔, 도미, 줄돔, 돌돔, 참돔.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먹어본 도미가 있는데 뱅에돔이라고 있어. 뱅에돔. 진짜 살벌하게 생긴 새끼인데 이게 확 초록색으로 이게 자연산이거든. 이게 성격이 포악해서 양식이 안 돼요. 지들끼리 잡아먹어. 그래서 알이 나오면 남의 알을 지들이 먹어. 양식이 안 돼. 이 물고기는 너무 포악해. 이놈이 육식인데. 뱅에돔이라고 있거든. 한 마리 잡히면 20만 원이에요. 요만한 거. 바닷가 해운대에서. 그럼 해운대가 동네에서 막 바다에서 막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마리 잡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해. 껍질 벗겨가지고 팍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소주를 탁 먹으면서 한 점을 그냥 초장에 탁. 부산에서 회를 먹는데 부산 친구가 회를 사주겠대. 갔어. 그랬더니 회가 이상하게 나와. 우리는 이렇게 이게 무채라든지 뭐 당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막 올려주잖아. 회를 이렇게 무슨 이따만한 접시에다가 회를 막 썰어가지고 이만큼 밑에 뭐 데코리 햄 자체가 없어. 뭐 회를 이렇게 성의 없이 주냐? 그랬더니만 거기다가 초장에 먹을 거냐 뭐 이 된장에 먹을 거냐. 글쎄 먹으면서 초장에도 먹어보고 된장에도 먹어보고 뭐 그렇게 먹네. 그래서 한 3분의 1을 퍽 돌아가. 근데 된장을 넣더니 막 비벼. 그랬더니 막 한꺼번에 서너 점을 막 먹어. 아니 이게 쌈에다가 한 점씩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그렇게 먹냐 회를 막 그 맛이 안 난대. 야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전도 그렇지만 서울 사람들은 회가 워낙 비싸니까 상추에다가 하나 올리고 막 별짓을 다 한다. 거기다 뭐 그냥 이게 와사비도 좀 넣고 간장하고 먹는데 회 맛이 안 나 확실히. 그래서 먹어봐서 따라서 맛이 달라. 맛이 입안에 이게 쫀득한 요게 이제 여태까지 잘못 먹은 거죠 회를. 깻잎을 싸먹고 막 이듯한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 확실히 달라.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먹냐 그렇게 먹어요. 한 점을 먹어도 그게 맛있어. 이게 입안에 꽉 차도 이게 한 번을 먹어도 제대로 이제 대신에 너무 조금 줘. 거기는 막 회를 무슨 밑에 까는 거 없이 그냥 도시락 같은 데다가 팍 줘. 딱 사 2-3만 원어치. 이제 제대로 드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혜택이 좋아하는 물고기가 누구냐면 니모. 이 새끼가 뭐더라? 흰동갈이라는 물고기. 흰동갈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생긴 게 아무튼 주황색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신줄도 있고 검줄도 있고 막 이렇게 니모. 멍청한 니모 같은 이런 새끼. 횟값 5kg짜리 멍청한 새끼. 아빠 저 탈출했는데 아빠 어디 계세요? 정지 부인은요 멍청한 이 니모 같은 새끼. 이거를 우리의 똑똑한 주인공 상어 샤크 상어가 와가지고 이 새끼 무식한 새끼 상어가 그냥 쪼스 쫙 여기 샤 예를 들어서 95kg 원래는 955kg 95kg이 10m/s로 와가지고 꿀꺽 삼킨 거야. 정지되어 있는 멍청한 니모를 삼키는 순간의 속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뭐가 겠어? 우리는 뭐 중요한 게 운동량만 알면 돼요. 95가 10으로 움직이니까 삼키기 전에 운동량은 950입니다. 이해되니? 그런데 삼키고 나면 질량이 바뀌죠. 100으로. 그치? 100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9.5m/s. 먹는 순간 꿀꺽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물체들이 충돌해가지고 합해질 때에는 항상 그 녀석의 속도보다는 당연히 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질량을 운동량을 증가시키면 자기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얘 운동량의 변화를 볼까요? 얘는 30에서부터 얼마로 줄었냐? 2, 6, 12가 됐고요. 얘는 3, 6, 18이 됐습니다. 이렇게 운동량을 나눠 가졌죠. 이거 얼마큼 감소했습니까? 12에서 30 나눠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8 감소했고, 얘는 0에서 18까지 18만큼 증가하게 된다. 충돌하는 순간에 항상 힘을 받는 힘의 크기는 서로 같다. 시간도 같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볼까요? 분열. 분열은 하나가 두 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5kg짜리 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 옛날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수레가 있어. 장난감 수레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단추가 나와야 돼. 똑 치면은 스프링으로 뿅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는 뭐 벽돌이라든지 무거운 놈을 얹어가지고 A와 B를 질량을 다르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톡 치면은요 푹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정지돼 있다가. 아무튼 5kg인 녀석이 분리가 됐는데요. 하나는 2kg을 쪼갰다고 쳐볼게. 하나는 3kg를 쪼갰다고 쳐볼게. 그래가지고 이놈이 펑 튀어나가는데 얼마나 하냐면 6m/s. 6m/s. 자, 그러면은 이게 분열되기 붙어있죠. 분열되기 전에 운동량합은 0이다. 그렇죠? 분열된 후에 운동량이 마이너스 12, 반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죠? 12는 3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4m/s. 그렇죠? 그래서 분열되더라도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가 만나서 여러 가지가 되더라도 운동량은 보존되는 것이고, 하나가 분리가 돼도 운동량은 보존되고요. 합해졌다가 쪼개져도 여러 가지가 합해지더라도 운동량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힘은 같은 쌍으로 주고받게 돼 있어요. 잠깐 볼까요? 이제 랄라랄랄라 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뭐 한우리 혼가 우리 썼잖아요. 그렇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후가 되면은 우주 인터넷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 인터넷 실험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나사랑 해서 우리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 영화 속에 보면은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막 집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직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신호가 약해져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20km, 30km 가면은 속도가 이게 신호가 약해져서 증폭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사용료를 내는 거야. 원래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우주 공간에서 수십만 킬로미터에서 중간에 증폭기를 달 수가 없잖아. 우주 공간에는. 그래서 그 신호가 우리한테 닿으면은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는 정도로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인터넷 이 정보를 주고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달까지 해서 우주 인터넷을 우리가 성공을 해내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화성으로 넓히고 목성으로 넓혀가지고 드디어 그렇죠. 이놈들이 사진 보내가지고 우주 인터넷에 막 이게 오는데 시간 동안에 막 분석을 하고 이걸 사진을 막 해가지고 세상을 높여가지고 보니까 뭐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거기서 이제 시간은 좀 빛이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전파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은 늦겠지만 직접 영화 속에 보는 것처럼 화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지금은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야 돼. 사진 한 장을 이걸 그래가지고 해상도 높여가지고 보는 거지 원본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은 기술이. 그래서 아직은 영화 속에 있는 해당하는 얘기고 이걸 우리나라가 미국의 나사랑 지금 같이 5개월 후에 시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주에서 인터넷이 우리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우주 여행 갈 일은 없지만 아직 우주 여행 가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 그쵸? 내가 알기로 3주 이상 훈련 받는가? 3개월 훈련 받는가? 그래서 2개월 이상 우주에서 놀다 오는 게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아요? 270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직은 우주 여행 가려면은 나는 그 돈 있으면 그냥 안 가. 붕어빵 사 먹지. 붕어빵을 배 터지게. 왜 그리 와? 나 붕어빵 좋아해서 그래. 그래서 너희 베스킨라빈스 좋아하면 그거 먹어. 나는 붕어빵이 좋은 사람이야. 붕어 안 들어있어. 붕어빵에 팥이 들어있단 말이야. 맛있고.
붕어빵도 먹고 잉어빵도 먹고 국화빵도 먹고 먹을 게 너무나 많은데 270억을 가지고 놀다 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 게라고. 우주에서 똥 누기도 얼마나 힘든데 진공청소기에서 똥 누면서 몇 개월 동안 있다 오냐고. 아이 너 싫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붕어빵 먹으면 살랍니다. 자 그러면 로켓 발사하는 거 볼까요? 로켓. 자 로켓가 원래 3단짜리 쓰는데 우리는 그냥 오늘 2단짜리 쓰겠습니다. 이놈이 현재 날아가고 있어요. 현재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팍 분리되기 전에 뭐 아래쪽도 있고 위쪽도 있어요. 이 녀석이 보통 1000kg.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뭐 큰 걸 실려면은 뭐 큰 게 있겠지. 껍질은 껍질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내고 싶은 인공위성이 들어있어요. 여기 껍질은 나중에 깨져요. 빡. 자 여기 이 녀석이 9000kg. 원래 더 무거운데 9000kg이 이놈이 한 몇 미터 퍼 세컨드 한 1000m 퍼 세컨드 1000m 퍼 세컨드 전체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을 쏘가지고 해가지고 막 막 올라가. 막 처음에는 막 올라간다고. 이게 막 엄청나. 이게 질량이 막. 그럼 여기서 아래쪽에서 너무나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수소를 쓰거든. 수소와 산소를. 온도가 너무 높아져가 밑에는 모래가 다 녹아서 유리가 돼요. 누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투명한 유리는 아니고 그냥 누리끼리 아니에요. 모래가 다 녹아 밑에. 다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이놈이. 그래서 이 녀석이 얘가 이놈이 분리가 되거든. 얘한테 힘을 주고 아래로 힘을 주게 되면서 이 녀석이 한 얼마나 될까? 한 800m per second의 속도가 감소했다. 1000에서 800으로 속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자,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 볼까요? 운동량 보존 법칙. 1000이랑 9000이니까 만입니다. 만. 그쵸? 분열되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였냐? 만 곱하기 1000 10의 7승이죠. 이만큼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의 운동량이 9000 곱하기 8000 계산이 안 되냐? 9000 곱하기 800 더하기 얼마가 될까? 오씨 계산 안 되냐? 자 보자. 질량이 얼마예요? 1대 9지요? 그렇죠? 질량이 9인 녀석이 속도가 얼마큼 감소했어요? 200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질량이 1대 1이면 똑같이 200 증가할 텐데 질량이 9대 1이니까 얘는 9배만큼 많이 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1800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되냐? 1000m 버스에서 1800이 증가했으니까 얘는 2800, 1000 곱하기 2800m 버스가 되어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래쪽에는 무거운 놈을 달아놓고 위에는 우리가 보내고 싶은 요만한 거 하나 가벼운 놈을 집어넣게 돼서 얘가 분리가 될 때 얘는 속도가 별로 안 변해. 이렇게. 하지만 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치요? 질량이 실제로는 50분의 1 정도로 질량 차이가 커요. 얘들은 원래는. 그래서 얘가 1만큼 감소되면 50만큼 속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얘들이. 그렇게 해서 2단, 3단으로 만들어서 속도를 약 1초에 8km per second, 8000m per second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지 안 떨어지고 인공위성이 돼요. 얘가 그 속도가 돼야지. 안 그러면 지구로 떨어져. 너무 빠르면 우주로 날아가고 일정한 속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나중에 그 순간에 올라가는 동안에 속도가 너무나 안정화 안 돼. 안테나를 필 수가 없어. 아직은 얘가 안테나를 필 수가 없으니까 통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가지고 있는 이 통신기를 누르면 질량이 무거워져. 그래서 이놈이 나중에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반으로 쪼개지면서 인공위성에 나가서 안테나가 펴져야 돼요. 이 다음부터 통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 녀석은 통신이 안 돼. 그동안 이 페어링이 될 때까지 이 껍질 나가지고 안테나 나올 때까지 그 2분 3분이 인공위성을 성공시키는 기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치밀한 계산을 해야 돼. 이걸 그때 공기나 바람 상태까지 따져가지고 치밀하게 해서 처음에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이 첨단 장비를 올렸는데 통신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안 될 수밖에 없지. 안테나가 없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아무튼 우리도 이제 성공을 했어요. 지금 올라갔어. 그래서 아무튼 2, 3분 동안 사람들 기다리고 있대. 우주 관측 센터에. 몇 달 동안 저걸 몇 년 동안 했는데 드디어 쏘긴 쐈는데
또 이거 실패하면은 국민들한테 이거 막 세금 또 하나씩 막 머리 아프고 막 쥐어짜고 이번에 잘리려나? 아씨 3분 동안 별생각 다 하는가 봐. 짜증나 씨. 근데 딱 레이더가 이제 신호가 딱 들어온단 말이야. 딱 들어가지고 신호가 딱 들어와 처음에 페어링이 돼가지고 페어링이 안 되면 우주로 날아가 이게. 이 뚜껑이 안 열리면 우주로 날아가서 영원히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신호가 딱 들어와 있다. 들어왔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어. 그 속도야. 성공했다가 탁 와씨 드디어 안 잘렸다. 드디어 5년 동안 또 이놈 가지고 먹고 살자 이렇게. 이게 참 자니 자 우주로 날아가고 싶어? 안 돼요, 안 돼. 정신이 날아가고 있어요. 자, 책 좀 볼까요? 페이지 54쪽에 보면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하더라도 우리 이런 것씩 한번 적어볼까요? 아니 지웠네. 다 지웠네. 오나.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페이지 페이지 56쪽 봅시다. 56쪽에 3번 운동량 보존의 법칙. 저번에 설명 안 드렸어요. 순서 바꿔서 한다 그랬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밑줄 쳐볼까요? 중간에 박스에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물론 문제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와요. 어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풀립니다. 운동량도. 자, 4번 볼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의 적용. 두 물체가 충돌. 이걸 두 물체가 하는 걸 충돌이라고 해요. 충돌의 표시 한번 해요. 충돌. 자, 거기 여기가 탄 2kg의 장난감차가 4m/s. 운동량 적어볼까요? 플러스 8. 철수가 3kg의 차가 왼쪽으로 3m/s. 마이너스 9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8과 마이너스 9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자, 오른쪽 봅시다. 자, 영희가 2kg이 마이너스 2m/s.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러면은 철수 초록색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초록색은 플러스 3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V는 1m/s가 된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2번. 두 물체가 한 물체를 미쳐보세요. 융합. 이렇게 합해지는 걸 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융합. 융합을 하는 경우에 자, 융합 전에 운동량이 합과 융합 후에 운동량이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2kg이 5m/s로 가고 있다. 좀 적어봅시다. 운동량 10. 자, B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플러스 10과 마이너스의 합은 플러스 6이 돼야 됩니다. 오른쪽에 2kg과 4kg의 질량은 6kg이고 얘가 운동량 6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 V는 1m/s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세 번째. 한 물체가 두 물 미칩니다. 분열.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를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열. 분열하게 되면은 4번. 아래쪽에 정지되어 있던 3kg의 물체가 처음에 운동량은 0입니다. 정지면 0이에요. 0인 상태에서 분열 후에 2kg이 2m/s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4의 운동량을 가졌다면 B는 플러스 4의 운동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B의 속도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4m/s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요.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격량을 배워서요. 순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페이지 62쪽에 볼까요? 이제 그래프도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 내용은 이해했지만 문제 푸는 거는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페이지 62쪽 볼게요. 힘 시간 그래프가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인 경우에 우리 그 그래프에다 적어볼까요? 살구색에다가 이게 인디안 핑크인가 이 색이? 나 이 되게 이쁘다 이 색. 전에 싫어했는데 요즘에 인디안 핑크색 유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 너무 핑크 하면은 때도 잘 타는데 인디안 핑크는 이미 때 탄 핑크색이 나기 때문에 아주 때도 안 타고 요즘 유행하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성이건 여성이건 중성적인 요즘 모두 쓸 수 있는. 나도 인디안 핑크 옛날에 가디건 하나 입었는데 와이프가 색깔 남자가 입기엔 거시기 하다가 좀 버리긴 버렸거든 지금. 나 인디안 핑크 색깔 좋아해. 그리고 블루, 파랑 블루보다 코발트 블루, 약간 연한 파랑색. 그 다음에 짙은 파란색, 네이비색 저런 색. 내가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인데 서울대에 가면은 탑길이라고 있어. 들어본 적 없어요? 얘가 운동화부터 바지, 웃도리까지 전부 다 파란색이야. 가방도. 그래서 이 학부에 한번 실린 적이 있는데 얘가 왜 파란색을 입느냐 그거를 애들이 말이 많았어. 애들이 쟤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애다. 그러니까 아니다. 쟤는 생명이다. 근데 그냥
생명인 걸 표시 안 내려고 파란색을 입는다. 별말이 많았어. 아무튼 걔는 그래서 직접 물어봤어. 이 대학교에서 그 기자가 교내 기자가 아니 왜 파란색을 입습니까? 답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때가 덜 타는 색이라서 혼자 자취하는데 자주 빠는 게 귀찮아가지고 좀 덜 빨려고 파란색을 입는다. 별로 시덥지 않은 이유로. 그래서 파란색 도깨비 멀리서 봐도 파란색 그러니까 팥개비라고 부르는데 걔가 결국은 때가 덜 타서 괜찮은 사고방식이야. 그러면 나중에 크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있어. 자, 얘 인디안 핑크색 이쁘네요. 자, 볼게요. 자, 예제 1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에 있는 질량이 1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정지에 있습니다. 1kg의 물체에 정지에 있는 곳에다가 이제 힘을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4N의 힘으로 3초, 4N의 힘으로 3초. 그 다음에 5초 때까지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2N을 줬습니다. 요리 따로 한번 해볼까 얘들아?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면적 계산해 보세요. 여기 얼마예요? 43, 12 플러스 12 한 적어보세요. 자, 그럼 1kg이 정지였죠. 그러면은 F 곱하기 T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MV-MVO. 처음 거는 0이지요. 정지니까. 그래서 충격량. 이 FT 그래프에서 여기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12야 이게 12. 운동량이 12가 돼야 되겠죠. 질량이 1이니까 나중 속도는 여기다 적어볼까? 12m/s.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N으로 마이너스 4의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12에서 4를 빼주세요. 이때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 이때 운동량은 12가 되지만 이때 운동량은 8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 8m/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이제 변화가 생기겠죠. 얘네들은. 자, 그러면은 1번 0에서 5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0에서 5초 동안 전체 받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다른 개념이 달라요. 플러스는 더해지는 거고 마이너스 빼주는 거고. 그래서 이 5초 동안 전체 받은 충격량은 8이 되겠습니다. 12 더하고 4를 빼기 때문에 8. 자, 두 번째 2번 5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물체 충격량이랑 같아요. 10이었다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답은 8의 운동량을 가져야 되겠죠. 자, 세 번째 3초일 때 물체 속도는 몇 m/s냐. 3초일 때까지 받은 충격량이 12가 되니까 그렇죠? 질량이 1일 때는 속도가 12가 돼야지 운동량이 12가 될 것이다. 자, 오른쪽 힘이 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힘이 변하는 경우도 한번 봅시다. 2번 힘 시간 그래프가 삼각형 모양인 경우에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변한다. 힘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므로 정지해 있던 물체의 경우 운동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프와 시간축의 넓이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봅시다. 랄라랄랄라 이거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시간이 있고 이제 시간 F가 있다. 여기에 F가 있고 F 자, 여기는 2분의 1 T 여기는 T. 자, 요거 뭐 이런 경우는 숫자가 안 나오니까 문제 한번 봅시다. 나와 있구나. 2, 4 아래쪽이 2, 4 그다음에 5N이었나? 요거 뉴턴. 자, 문제 볼게요. 질량이 5kg의 물체, 이번에는 5kg의 물체예요. 5kg의 물체에 힘을 주었다. 자, 이거 주의해야 되면 마이너스가 아니지요. 여기까지 충격량은 5입니다. 5. 여기까지 5예요. 그래서 4초 때까지 2초 때까지 충격량은 5. 4초 때까지 준 충격량은 10이 됩니다. 자, 이게 충격량을 구한 건데요. 충격량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거든. 어디 갔냐? 충격량. 자, 그러면은 질량이 5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1m/s. 5kg 곱하기 2m/s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2초일 때는 1m/s가 되고 4초일 때는 2m/s가 되는 이런 이제 형태입니다. 자, 1번 0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4초 때까지는 10N초. 선생님, 그러면은 F 곱하기 T는 뭐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단위는 뉴턴 곱하기 초잖아요.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얘는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 같은 단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저희가 뭐냐면은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시간 원래는 질량 m 곱하기 a 그렇죠. F는 그렇죠. 질량의 단위는 뭐다? 킬로그램. 그다음에 가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줄여서 뉴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위는 뉴턴. 그래서 뉴턴의 초를 곱해주게 되면은 초가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데 뉴턴의 초를 곱한 단위나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는 같은 단위예요. 원래는 단지 그냥 응용 단위 뉴턴을 집어넣냐 그냥 이렇게 물리에 쓰는 기본 단위로 표시했냐의 차이뿐이지 같은 단위입니다. 물리에서는. 자, 그래서 공식에서 는이 나올 때는 단위도 같아야 됩니다. 숫자뿐만 가능한 얘기지만. 그래서 자, 2번 4초일 때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4초일 때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10이 돼야 됩니다. 10. 받은 충격량만큼. 3번 4초일 때 물체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드가 되냐면은 질량이 5kg이기 때문에 10의 충격량이면 2m per second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볼까요? 예제 3번. 오른쪽에 위쪽 예제 3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공 AB가 각각 EV와 V의 속력으로 다가올 때 수평 방향으로 차는 모습이다. 자,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룬 넓이는 4mV로 같다. 자, 우리 잠깐 거기 이제 그림 좀 잠깐 보세요. 이렇게 같은 상태인데도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같은데도 처음에 운동 상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인 녀석이 EV로 간다.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EMV의 운동량을 가졌고 M인 녀석은 V로 왔어요. B는 얘는 마이너스 MV의 운동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얼만큼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줬냐면 자, 모두 똑같이 A와 B한테 A와 B 면적이 A하고 B의 면적이 같습니다. 4mV로 모두 같아요.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은 같은데 얘는 오른쪽으로 4mV가 됐기 때문에 A 계산 한번 해볼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자 4mV이고 나중 속도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 속도는 m 곱하기 x. 처음 속도는 운동량은 마이너스 보자. 마이너스 2mv. 처음의 운동량. 나중 속도는 이제 모르겠어요. 얼마큼 됐는지. 그렇죠. 아무튼 이 녀석은 4mv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제 뭐가 되겠냐? 이제 x를 한번 구해볼까? 나중 속도? 얼마가 되니? 빼줘야 되네. 마이너스 말씀 플러스잖아. 빼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m 곱하기 x는 2mv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m을 약분시키니까 당연히 x는 2v로 튀어나갈 겁니다. 나중에. 얘도 같은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똑같이 4mv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졌는데 m 이것도 x 다시는 마이너스 처음에 마이너스 mv 이항시켜주면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3mv가 x 다시가 되니까 mx m을 또 약분시켜주면 얘는 3v로 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 운동량이 좀 크다. 그럼 오른쪽으로 같은 양을 주더라도 운동량이 좀 조금 가지거나 좀 많이 가지거나 차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충격량이 같을 때. 자, 그래서 공이 받은 충격력의 크기를 비교하라. 충격력은 시간이 짧은 A가 평균 힘이 더 큽니다. 시간이 긴 B는 평균 충격력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충격력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자, 두 번째, 충돌 후 공의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죠. 자, B가 더 마이너스 운동량이 작았기 때문에 플러스 운동량을 같은 양 받았을 때 B의 속도가 더 커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래서 답은 이제 B가 되겠죠. 자, 유제는 같은 문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유제는. 자, 그림 가는 동일한 장난감 자동차가 속도 V로 콘크리트 벽과 또는 집더미에서 천천히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물렁물렁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접촉 시간이 길다, 충돌 시간이 길다라고 표시하고요.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장난감 자동차 작용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A하고 B 중에서 자, A는 누굴까요? 벽에 충돌하는 경우로 시간이 짧은 측입니다. B는 시간이 좀 길죠. 여기 아마 집더미일 거로 보여지죠. 기억, 나에서 콘크리트 벽에 충돌할 때 자동차가 받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B가 아니라 A 모양으로 시간이 짧은 걸로 돼야 되겠습니다. X, 니은 나에서 SA와 SB는 같을 것이다.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에 같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도 0으로 같습니다. 운동량이 반응에 같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고요. FT 그래프의 면적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다. 자, 디귿. 충돌하는 동안 자동차가 받은 충격의 크기는 A가 시간이 짧은 A가 더 큰 힘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해되나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교과서 탐구 문제인데 64쪽에 1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술의 A가 자 이럴 때 겁먹지 마시고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A의 운동량은 2 곱하기 0.2니까 0.4입니다. 적을 수 있어요 무조건? 그렇지. 운동량은 무조건 곱해서 적고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0.4가 되는데요. 자 B는 0이에요. 충돌한 다음에 A가 0.2가 되었습니다. 자 B는 1kg이죠.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이 0.4가 되기 때문에 충돌 후에 A는 0.1을 가졌어요. B도 0.1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1kg 곱하기 0.2m/s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니? 아 그래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0.2m/s. 자, 두 번째 봅시다. 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자, MV가 지나가다가 충돌에 융화된 경우인데 얘들아 이거는 잠깐 볼까요 이제? 자, 만약에 말이야 M인 녀석이 MV를 움직이고 있어요. 질량이 2배로 바꿨어. 2M. MV의 운동량이 MV가 되는데 실제 질량은 2M으로 커졌다. 그럼 V는 반드시 얼마가 되겠냐? 2분의 1 V로 작아지겠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M인 녀석이 V로 움직이다가 이 M인 녀석에 붙어서 한꺼번에 붙었다. 이렇게 M.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MV의 운동량을 가지는데 질량은 3M이 됐으면 속도는 3분의 V로 감소할 것이다.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질량이 N배가 되면 속도는 N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충돌 후 AB의 속도 볼까요? 같이 붙어 움직이니까 같습니다. 그렇죠? 2분의 1 V가 될 것이고 충돌 전후 AB의 운동량과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변하는 뜻이요? 충돌 전후 A의 운동량은 감소합니다. A만 따지면 B는 증가하죠. 없다가 생겼으니까. 하지만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 모두 같습니다. 이해되니? 그렇죠? 우리말 적지 마세요. 다 그런 내용이니까 넘어가 보시고. 자, 페이지 67쪽에 보면은 1번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자,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세 번째 충돌과 충격 완화 장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힘을 적게 받는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이제 확인 문제 중에서 조금씩 이제 몇 개지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4번 볼 거예요. 4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A인 술의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MB인 술의 B를 정지라는 건 운동량이 0이에요. A의 운동량은 MA V0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V0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였는데요.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 크기를 구하시오. 자, 질량 관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몹시 어려워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연습한 거랑 똑같은데 질량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시계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 똑 부러지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쉽게 그릴게. MA 물체가 V0 속도로 가다가 MB가 정지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돌한 다음에 MA와 MB가 이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도가 됐어요. 네, 물음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충돌 후의 속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식을 만들게 되면은 MA 곱하기 V0의 운동량과 0이죠. 자, 이럴 때 질량은 MA 더하기 MB 곱하기 물음표 그냥 V라고 쳐볼까요? V 이렇게. 자, 그러면 요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V는 MA 더하기 MB분의 MA V0 이렇게밖에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자,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당연히 크기는 갖고 부호만 반대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A가 받은 충격량은 나중에 이만큼의 운동량에다가 질량, 이게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어주면 되는데 나중에 운동량은 이 속도를 구했으면은 질량 MA 곱하기
MA 더하기 MB분의 MA 곱하기 V0. 이게 나중에 운동량이에요. 처음에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MA 곱하기 V0 이만큼이 됩니다. 자, 물론 마이너스로 나올 텐데요. 그렇죠? 계산해 주게 되면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B는 그만큼 운동량을 가질 것이다. 혹시 어렵다면은 C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시고, 이럴 때 질량 관계가 1대2다 뭐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과 EM인 AB가 각각 EV와 V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잠깐 기억력도 이거 풀어보시고 잠깐만 그림 그릴게. M이 EV로 간다. EM이 V로 간다. 자, M이 V가 되었다. 자, EM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그러면 자, 봤어요? 자, 나는 선생님이랑 이렇게 풉니다. EMV 적어놓고 요거는 EMV네요. 합해서 얼마가 되냐? 4MV입니다. 4MV. 그러면은 이 녀석의 운동량이 MV가 되니까 얘는 아마도 3MV가 될 것이다. 그렇죠? 3MV가 되려면 분수가 나오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얘는 2분의 3 V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곱해서 3MV가 되니까. 그래서 요놈 잠깐만.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입니까? MV에서 마이너스 MV가 되었고, 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입니까? 빼주게 되면 플러스 MV만큼 증가했다. 얘는 MV만큼 감소했다. MV만큼 증가했다. 자, 그러면 기억 충도로 B의 속도는 1.5V다. 2분의 3V니까 1.5V 맞고요. 니은 A가 받은 충격량은 MV고요. B도 MV가 됩니다. 자, 디귿 어디 보고 있어? 어디? 이거 보고 있어? 이거? 이걸 왜 봐 여기서? 하지 마죠. 신경. 여기 보고 있어야 돼. 여기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에 디귿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작다. X예요. 항상 같은 거야, 얘들은. 그렇죠? 자, 6번. 그림은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벽을 향해서 이 V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가지고요 마이너스 V로 반대로 튀어나온 거예요. 자,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좀 어렵죠, 이런 경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FT이다. 자, 힘의 크기도 안 나와 있고 힘도 없다. 모르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보자. 운동량은 자, 오른쪽 방향을 만약에 M인 물체가 EV로 갔어요. EV로. 근데 반대로 V로 튀어나왔으니까 MV-MV5다가 이거 물론 공식이지만 그렇죠.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처음에 2MV를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3MV. 자, 크기를 구해라 이런 얘기는 그냥 부호는 무시해라. 답은 3MV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받은 충격량은 3MV 값이 될 것이다. 자, 오른쪽에 그래프 한번 볼게요. 8번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쉬운데 뒤에 문제 볼게요. 자, 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따라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가 있다. 이 물체가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표시 한번 해보았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한번 우리 학생도 한번 잠깐 그 그래프 형태를 보세요. 2일 때 3이 되었고 여기 4일 때 9가 되었구나.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이제 여기다. 이거 운동량인데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렇지. 질량이 3일 때 운동량이 3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VT 그래프로 그린다면 2초이거나 4초일 때 3kg이 질량이 3이고 운동량이 3이 되려면 1m/s. VT 그래프로 그린다면 1m/s가 되고 4초일 때 9가 되려면은 얘는 3kg 곱하기 3이 돼야 되겠죠. 얘는 3m/s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4초일 때는 3m/s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이렇게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버려요. 양쪽을 운동량을 운동량 곱한 값이 있단 말이야. 양변을 m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이제 V만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 이 단원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은. 자, 두 번째. 그러면 문제 볼게요. 1초일 때 물체적인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자, 1초인 순간, 여기 순간, 그렇죠? 자, 여기 기울기만 볼까? 기울기.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 봅시다. 그렇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 걸린 시간으로 나눠 보자.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자, 얘는 I는 마지막 한번 적어줄게요. FT는 운동량의 변화량.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그냥 넓게 쓴 겁니다. 이 녀석을 힘을 구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T로 나눠버리세요. T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F만 남게 되죠. 충격량을 시간 T로 나누거나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 T로 나누거나 힘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도 시간 T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얼마큼 바뀌었어요? 3만큼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2초이다. 1.5N의 힘을 받게 됩니다. 자, 2번 3초일 때 가속적 크기는 몇이냐? 자, 3초일 때 한번 볼까요? 3초일 때 자, VT 그래프를 그린다면 2초 동안에 2m/s 바뀌었으니까 1m/s 제곱인 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직접 구하는 방법에는 뭘 구하냐면은 F는 m 곱하기 a에서 질량이 3kg짜리니까 3은 일단 집어넣고요. 힘을 구하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시간 2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6이죠. 2분의 6은 3N. 그래서 3N이다. 가속도는 1m/s 제곱일 것이다. 자,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힘을 구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도 되는데요. 뭐 마음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자, 3번. 자, 2에서 4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얘들아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야. 자, 3에서부터 9까지 이만큼 변했잖아. 충격량은 당연히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와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하고 그래프 곧바로 나와야 돼요. 공식 쓸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볼까요? 이제 자, 10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V가 V0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이때 그래프와 시간축의 넓이는 mv0였습니다. 자, m인 물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운동 방향으로, 운동의 반대쪽이 아니라 질량이 m인 물체가 V0로 움직이는 그쪽으로 이런 충격량, 움직이는 쪽으로. 이게 반대쪽으로 주면 느려지는데 움직이는 쪽으로 주면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냐면은 mv0니까 자 보자. mv0인데 mv0의 충격량을 줬지? 그러면은 mv0의 충격량이 더해지면 나중에 운동량은 emv0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받고 나면은 얘는 ev0가 되었을 것이다. 속도는 2배가 됐다. 운동량만큼의 충격량을 줬으니까 운동량이 2배가 됐다. 뭐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1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mv0 당연하죠. 면적이 mv0 충격량. 자, 2번 힘이 작용한 후 물체의 속력은 v0가 아니라 ev0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3번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시간 t t초 동안의 mv란 그렇죠. 그래서 이 충격력의 크기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만큼이에요. 그래서 충격량 mv0를 t로 나눠주게 되면은 아무튼 t분의 mv0가 평균적인 충격력이 되겠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개념 적용 문제 좀 볼게요. 여기 좀 수능 문제가 많아서 좀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겠지만 단계별로 풀어야 돼. 단계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단계별로 귀찮을 뿐이지 수능 문제는 그냥 3번, 4번 풀면 돼. 근데 귀찮을 뿐인 거지 어렵진 않아요. 자, 1번 볼게요. 자, 황당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OM이라고 하는 술에 질량이 M인 사람이 있어요. 자, 정지입니다. 처음에. 자, 그런데 두 번째 OM인 수레가 이제 정지해 있어요. 자, 나번 볼게요. 나번. 그랬더니 일단 OM인 수레가 있는데 M이 V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OM 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자, 답은 볼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얘들아. OM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OM도 또 움직이겠는데 여기 이제 M인 사람이 또 1.55V로 이제 튀어나갔습니다. 이걸 두 번을 풀어봐라 이런 얘기인데 잘 볼게요. 그림 가지고 속으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V나 M 이런 걸로 풀어야 되지. 그림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얘 운동량이 하면 0이야. 0. 그치요? 그러면 일단 여기 A와 B 중에서 여기서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얘가 튀어나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일로 운동량을 받으려면은 나는 얘를 저쪽으로 반대로 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 운동량이 MV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운동량은 마이너스 MV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질량이 5배죠? 5M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V로 움직여야 됩니다. 적어볼까요? 반대쪽으로 5분의 1 V 이렇게. 다시. 자, 하나에 이게 분열되기 전에 운동량이 합은 0이었어요. 그런데 분열될 때 달려가는 건 신경 쓰지 마. 아무튼 분열돼가지고 오른쪽으로 MV를 가지면 반대로 이제 MV를 가지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질량이 5배니까 속도는 뭐 마이너스 5분의 1 V로 질량이 좀 적게 움직이겠죠. 얘는. 이런 상태에서 얘들아 움직였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MV를 가지고 왔으니까 얘 운동량이 이제 MV 이제 그다음에 요거 얘가 MV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만약 M 여기 딱 있다. 그럼 얘는 모두 MV의 운동량을 가져야 됩니다. MV.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합, 요 두 개 합이 얼마가 되냐면은 MV가 돼야 돼요. 얘가 두 개가 또 B와 사람이 나뉘어지기 전에 운동량의 합은 MV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점프를 해가지고 B에서 딱 떨어졌는데 아무튼 운동량이 MV가 된 건 변함이 없죠. MV가 돼야 되는데 얘는 얼마가 됐어요? 플러스 1.5 MV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합을 하면은 이게 두 개 분열되기 전에 두 개는 아무튼 MV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를 가지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0.5 MV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이 MV가 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니? 그쵸? 자, 그러면은 5M이니까 얼마가 되겠냐? 5M을 집어넣어주면 5M 곱하기 X는 마이너스 0.5 MV가 돼야 되니까 M을 약분시켜 주시고 5로 나눠줍니다. X는 얼마가 돼요? 25분의 0.5가 2분의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 V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치? 이해되나요? 그치? 뭐 졸렸어? 지루했어? 막 핸드폰 보고 막 있어 지금. 다 걸려서 나 다 봐요 나. 자, 마이너스 10분의 1 V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속도만 적어볼까요?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 V가 되고 얘는 1.5 V가 됐다. 이런 문제였어요. 얘는. 자, 나와 다에서 A와 B의 속력이 VA 대 VB일 때 VB는 얼마냐? VB는 V 마이너스 10분의 1 V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 V니까 그럼 얼마가 되냐? 5분의 10이니까 얘는 2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건 아직 아니다. 2번은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를 배워야지만 되는데 문제 순서가 좀 틀려서 아직 못 풀어요. 역학적 에너지 풀기 전에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많았던 문제가 뭐냐? 자, 6번도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6번.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배우기 전까지 좀 거시기 한데 우리가 오늘 강의에 있는 내용들은 뭐 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도 어려워 너무 문제가. 그래서 몇 개는 내가 좀 풀어드리고요. 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6번과 9번 12번은 살인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 여기 76번까지 중에서 여기 12번은 그냥 쓰지 마세요. 한번 질문은 받아줄게요. 다음 시간에 숙제를 내드리고 혹시 푸는 학생이 있으면 12번은 수능 문제인데 이게 학교에서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못 풀거든. 1등급의 애들 못 푸는 문제인데 한번 우리 책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만 봐. 설명은 내가 해줄 테니까 읽어만 보자. 자, 한번 읽어봐야지 이 설명이 되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을 들어도 도움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한 번은. 자, 3번 볼게요.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 A와 질량을 알 수 없는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앞으로 끝내야 되겠구나. 자,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얘들아, 위치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있지,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속도.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2하고 4, B는 2에서부터 4가 됐다가 2초. 그 다음에 8, 4초일 때 2, 4, 8로 되었다. B. 자, 그 다음에 A는 0에서부터 4가 되었다. 그 다음에 7이 되었다. A의 질량이 2kg이에요. 자, B의 질량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속도, 이 VT 그래프에서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도 움직이고 있고 B도 움직이고 있어. A는 2초 동안에 4m를 움직여서 4m, 얘가 움직였어, 이렇게. 그쵸? 2m 지점에 있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0, 2, 4. 2초 동안에 2m 움직였죠? 그쵸? 2초 동안에 2m 움직였으니까 B의 속도는 현재 2분의 1m/s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는 2초 동안에 4m, 2초 동안 4m까지 여기서 꽉 부딪혔어요. 이제 얘는 2m/s로 움직이는 요 이제 그림을 주어진 거예요. 속도를. 근데 충돌한 다음에 얘들아, 충돌한 다음에 A의 속도가 얼마가 됐냐? A는 충돌한 다음에 2초 동안에 3m를 움직였어요. 그렇죠? 얘는 충돌한 다음에는 1.5m/s가 되었습니다. m/s가. 자, 충돌한 후에 B 보자. B. B는 여기서 충돌한 다음에 2초 동안에 모두 4m를 움직였으니까 충돌한 다음에는 2m/s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보자. 자, 얘가 둘이 바디 충격량은 같은데요. 얘는 2m/s에서 1.5m/s로 0.5m/s 감소했죠. 얘는 1에서 2로 1m/s 증가했죠. 그렇지? 충격량은 같은데 속도 변화가 크네요. 질량이 크다, 작다? 작다. 얼마로 작다? 2분의 1배로 작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면은 좋은데 식을 만들어 볼게요. 얘는 2 곱하기 4 더하기 모르죠. B의 질량을 B라고 한번 해볼까? B 곱하기 1. 충돌 후의 운동량은 A는 2kg이죠. 2 곱하기 0.5니까 얼마가 됐어요? 1이 됐습니다. 그치? 그리고 얘 운동량이 얼마냐? 여기서 얼마가 됐네? B 곱하기 2가 됐습니다. 그쵸? 그럼 이 양식에서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요? 얘는 B 곱하기 얼마니? 1이 되네요. 그치? 얘는 3이 됩니다. B는 얼마가 되겠어요? 3kg. 예상 암산이 틀렸네? 잠깐만. 2가 2에서 1.5 바뀌었구나. 미안하다. 1.5m/s 감소했고 얘는 1 증가했으니까 질량비가 2대3이 돼야 됩니다. 0.5로 잘못 미안해요. 1.5 감소했고 1 증가했어요. 속도 변화량이 큰 녀석이 질량이 작은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 작은 녀석이 질량이 큰 겁니다. 속도 변화량이 3대2가 됐기 때문에 질량비는 2대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kg, 3kg이 답이 됩니다. 안 풀어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0.5로 잘못 계산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고난도 문제는 수능에서도 고3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읽어만 오세요. 내가 풀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1과 2는 들어갈 거예요.